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오는 2월 27일, 현재로서는 2월 27일 개최 예정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한 인천의 안상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제가 황태순 TV에 이렇게 처음 그래야말로 이렇게 출연해서 예. 국민들한테 인사드리게 된 것이 영광이고. 아이고, 저희가 영광이죠. 황태순 TV가 앞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안상수 의원님은 사실은 15대 국회에서 이제 이 여의도에 입문하셨고,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인천시장을 8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인천시장 이후에 그때 한번 지셨죠? 그렇습니다. 예, 두 번 졌어요. 두 번 이기고 두 번 졌죠. 예, 지셨고 그 다음에 이제 19대, 20대 지금 연이어서 3선 의원에 인천시장 두 번 8년을 갔다가 역임하신. 근데 아무래도 인천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모르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인천에 가면은 안상수 우리 의원, 안상수 시장을 모르는 분들이 없는데. 암만 해도 중앙정계에서는 조금 한 8년을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국적인 뭐랄까 주목도에 있어서는 똑같은 이름이 안상수 있지 않았습니까? 창원시장 하셨다. 네네네. 그분 같은 경우는 당 대표를 지나셔서 오히려 보면 그분에 대해서 뭐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안상수 의원 수도권에 그야말로 길이 납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젊은 피죠. 50대 초반인데. 예,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야당일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수도권에서 당선됨으로 해서 이명박, 손학규 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이렇게 해서 당선됨으로 해서 이제 김대중 정권에다가 상당히 타격을 줬고 우리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보수 야당, 보수 여당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을 이렇게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4대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오세훈 서울시장, 또 김문수 경기지사, 제가 인천광역시장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때도 우리가 야당일 때 그냥 우리의 뜻을 국민들 보수를 대변해서 수도권에서 압승을 함으로 해서 그 당시에도 노무현 정권에 어떤 상당한 타격을 주고 그때도 뭐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그럴 때 우리가 방패막이가 된 적이 있었죠. 말씀 들어보니까 생생합니다. 2002년에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그렇습니다. 손학규 요즘은 만나고 가셨습니다만 손학규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에서 수도권 전체 인구의 한 52%가 사는 수도권을 갖다가 사실 보수 정당이고 보수 정권인 한나라당이 지켜내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 강고하게 버티는 그 힘을 갖고 2004년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당 대표 시절인 2006년이죠. 2006년에 서울의 오세훈 그때 이제 박근혜 당 대표가 이제 칼로 이제 칼 맞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신촌에서 맞았죠. 그 다음에 인천의 우리 안 의원님, 그 당시 안상수 시장, 그 다음에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 이에서 결국 2007년에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남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뭐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그 당이 어려울 때마다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당이 좀 잘 나가면은 공천도 잘 안 주고.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의원님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조광지처의 비애라 그럽니다. 왜냐하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 때 지켰는데 당이 좀 살만하면은 그 예전에 보면 그야말로 참 어려울 때 도와줬고 어려울 때 그야말로 의리 변치 않았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에도 공천 탈락하셨잖아요. 제가 공천 탈락했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무소속으로 나가서 또 당선이 돼서 들어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갔었죠. 난파 지경까지 갔었는데 제가 또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동안에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임명진 비대위 출범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걸 잘 마무리해서 홍준표 대표 체제로 갔는데 또 지자체 선거가 지난번에 6.13 지방선거 폭망하는 바람에 제가 또 비대위 준비위원장으로 했고 또 거기서 또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김병준을 출범시키고 또 이번에 김병준 체제를 마무리하는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 아주 특이한 그런 당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세요. 네. 조광지처 저 안상수입니다. 괜찮아요, 사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옛말에도 조광지처 불하당이라 그럽니다. 예. 조광지처는 함부로 내려놓지 않는 것이고 빈천진교 불가망. 어려울 때 사귀었던 친구는 함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그야말로 뚝심 있게 버텨주었던 그 조광지처는 버리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아마 우리 안상수 의원님은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의 아마 조광지처 같은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저 안 의원님이 1월 23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우리 안 의원 듣기는 좀 거부가시겠습니다만은 2월 27일 전당대회 놔두고 흔히 언론에서는 이른바 뭐 3강 원외 3강 내 원내 5분은 좀 뭐랄까 조금 아직은 조금 좀 마이너하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출마 선언은 1월 23일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전국위원회 의장을 하면서 1월 17일 날 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로 가는 정강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무리 짓고 그야말로 뚱뚱 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건데 그 전에는 원래 전국위원회 의장은 출마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출마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았죠. 오히려 끝내고 나서 이거는 좀 당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해서 내년 총선을 이기고 그러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보관을 가지고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 과거 이제 그 전에 쭉 한두 달 동안 이러저런 그 언론에도 흘리고 또 직접 그 현장을 다니고 이러면은 저도 이제 약간 부각이 됐을 텐데 오히려 그런 건 못했기 때문에 선언은 제일 먼저 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저 기억나는 게 1월 23일 날 그 당 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한 가지 이벤트를 하셨어요. 보면 원래 우리 안 의원님 보면은 뭐 좀 무도에 능하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보면 격파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개파 정치 격파, 뭐 좌파 정부 격파, 그렇습니다. 대선 주자 비켜라 격파 하시면서 또 하나 재밌었던 게 그 당시 이제 안 의원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9번 싸워서 5번 이기고 4번은 졌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 가운데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대선 주자가 나서면은 자칫하면은 이것이 앞서 말씀하신 개파 갈등, 개파 싸움으로 다시 번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오히려 보면 총선 관리에서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당해봐서 아는데 개파 싸움 벌어지면 그야말로 애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경성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습니다. 총선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뭐 저희 나름대로 걱정이 그런 점이죠. 내년 선거는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중간 심판이면 됩니다. 역사상 이렇게 정치를 잘못하고 민생을 안 챙기는 정부를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언론기관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뭐 국민들한테 약간 어떤 기대를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국민들 다 알아버렸어요. 뭐 지금 뭐 자기들끼리는 뭐 얘기 저 얘기 하지만 이제 그 아주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이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에는 문재인 정권 중간 심판으로 뭐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을 잘 관리하고 좋은 후보를 국민의 뜻에 따른 공천을 하고 이러면서 선거 때 지금 소위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바람몰이하죠. 바람몰이 지원 유세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주 그림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국민들이 좀 이거 큰일 났구나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는 거냐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희망을 주는 건데 지금 이게 약간 수순이 바뀌고 또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오고 그래서 그때 뭐 아무도 이렇게 쳐다보지 않던 당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그냥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와서 뭐 내가 대표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이러다가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당도 잘 모르니까 어느 일정 계파에서 그분들 이제 추종하면서 이리저리 흔든다 이거죠. 흔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다 잘 되면 좋은데 우리가 지난 일을 다 봐서 이게 그야말로 타산지석이 얼마든지 있는데 네. 왜 경험을 놔두고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대선 주자들은 지금은 대표 선거를 뽑는 거지 내년 내년 참 총선거를 관리할 사람을 뽑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적당한 사람 저희들과 같이 당도 알고 선거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분들은 3년 후 일이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총선거 이기고 나서 한번 그 대통령 경선 등을 통해서 후보를 우리가 옹립하고 그야말로 당력을 다해서면은 반드시 당선이 되고 그러면 정말 끊겼던 우리 보수의 어떤 동맥이 살아나서 이제 우리가 3만 불 소득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그야말로 이 도약하는 그런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아마 안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그 원내 5분, 원내 5분 같은 경우 이제 이른바 관리형 당 대표를 이제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논거로들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보수의 맏형인 자유한국당이 거의 2년 가까이 식물인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그야말로 링거 꽂고 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살아날 만했으면 지금 당장에 중간에 이 유동식도 먹고 미움도 먹고 몸을 살려서 그 다음에 갈비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겨우 링거 이제 핀 뽑자마자 갈비 먹자고 달려드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배탈 나는 것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요지에 말씀드린 것 같고 앞서 이제 말씀 저 두 가지 한 여쭤보는데 지금 이 전대와 관련해서 마침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 좀 더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월 27일, 2월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그 김정은과 제2차 북미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자유한국당 일부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 보면 상당수 황교안 후보를 빼놓고 나머지 7분은 전대를 우선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우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이번에 북미 회담은 한반도 혹은 대한민국의 굉장한 변화를 올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제 우리가 당연히 예측을 해야죠. 그렇다면 그러한 민족사적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있을 때 우리끼리 모여서 이거를 축제화하고 이런 거를 따로 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 정서에 맞겠느냐. 그야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잘못 나오면 바로 정말 광화문에라도 나가서 미국과 전 세계에 이것이 잘못된 걸 알려야 되고 또 사전에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사실 제가 지금 내주에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그 내주에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쪽 고위층을 만나러 가야 되느냐 하는 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굳이 그날 당일날 치러야 되느냐.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대 끝나고 나면 당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줘서 뭔가 어떤 전환점이 돼야 되는데 이 이슈에 당연히 묻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인 선택도 안 되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지도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누구의 이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일단 전대를 연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맞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하겠고요. 또 하나를 보니까 이제 마침 이번에 8분 중에서 우리 안 대표님의 고등학교 후배가 황교안, 그렇습니다. 정우택 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 후배죠. 그렇습니다. 경기고등학교 맞습니다. 경기고등학교 후배인데 정우택 의원이 이번 2월 1일인가요? 보면 그 얘기를 했어요. 보면 이른바 원내 5분 후보 단일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외 3분은 언필칭 대권 주자로 지금 이름하면서 일종의 바람몰이에 들어갔는데 그래서는 당이 결국 보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침착하게 관리하는 사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원내 5분들이 쪼개져 있으면은 흔한 얘기로 지금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8분이 계속 다 나오면 4명으로 컷오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 5사람들이 모여서 원탁회의를 하던 뭘 하던 간에 후보 단일화 한번 해보자. 왜? 2월 12일 날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시간이 한 닷새 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어떤 정우택 후배, 정우택 의원의 어떤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
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직접 또 제안을 받았고요. 네네. 그 당시는 제가 야 이거 뭐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한번 네. 노력을 하면서 네네. 어떤 그 국민들이나 혹은 당원들의 반응을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날짜가 가까우니까 네. 또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 네. 어떤 것이 당과 국가에 도움이 될 건지 네. 뭐 저는 뭐 저 자신이 뭐가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아예 생각을 버렸습니다. 예,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당을 위한 충정 그리고 네. 우리 당이 총선에 이겨야만이 우리 국가가 제대로 간다는 그러한 뜻에 네.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가 대표가 돼서 뭐 공천권 행사에서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권력을 뭐 향유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그런 말씀이 시중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네. 조금 더 저희들도 그냥 무조건이 아닌 좀 여러 가지 살펴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5선의 국회 부의장 지내셨고, 뭐 정우택 의원, 그다음에 우리 안상수 시장님은 시장 경력까지 보면 5선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5선이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력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앞서 우리 안 의원님 말씀대로 보면 이것이 뭐 내가 한번 뭐 당 대표가 돼서 내가 뭐가 돼서 내가 장관이 돼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문재인 좌파 정부가 들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다 깡그리 무시한 채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 좀 걱정하는 대로 그야말로 우리가 너무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위기의식까지도 일부에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2월 12일 날 네. 마침 이제 2시에 출판 기념회를 하도록 했는데 그 책을 한 뭐 3, 4개월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목이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하라.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모르고 어떤 분들은 모르고 있고 그냥 뭐 별일 있겠나 이러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뭐 90%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안 의원님의 그 말씀에서 아까 조금 전 그 이제 전당대회 시기를 갖다가 늦춰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만의 축제 또 우리 뭐 자유한국당만의 축제가 아니라 자칫 아까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2월 27일, 2월 28일 양일간 있을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아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이 주도하는 그런 게임에 우리는 종속변수 내지는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땐 아까 안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황을 봐고 경우에 따라서 광화문에 튀어나가서 우리 다 같이 나가서 국민 모두와 함께 투쟁을 하거나 어떤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일이지. 우리가 체육관 이 안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축제라고 해서 하는 것이 그게 맞질 않는다. 저는 그건 명백합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그건 당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아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한 말씀드리려고 네네네. 앞서 보니까 우리 이제 안 의원님이 예전에 인천시장 하실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내셨죠. 그때도 보면 아마 개인적 그 당시 트럼프는 세계적인 기업가였습니다. 그렇죠. 기업가로서 이제 당시 인천이 보면 굉장히 그때 우기를 승천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송돈이 뭐니 굉장히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 트럼프 그룹의 회장과 안상수 시장님이 자주 만나셨고 친교가 있고 마침 아까 이거 보니까 우리 그 보좌진이 갖고 왔는데 나중에 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에 미스터 프레지던트 트럼프 해갖고 디어 프레지던트 트럼프에서 그 12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뭐 골자가 그겁니다. 지금 그 북미 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한반도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심을 하지만 이것이 지금 잘못 그 문재인 대통령 측의 의견과 뜻만 전달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보수 우파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온 보수 우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도 만나서 네. 뭐 사업을 얘기하고 이랬듯이 이번에 네. 제가 이제 어찌됐든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고 예. 그 당시에는 그 편지 쓸 때는 제가 전국위원회 의장 예. 신분이었습니다. 예. 전국위원회 의장은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당직이죠. 네. 그래서 그런 자격으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사진을 보낸 건데 마침 네. 그것을 전달할 만한 사람이 아주 상당히 강력한 라인이 있어요. 네, 네. 그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말하자면 네네. 코메리칸이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전달이 된 걸로 확인이 됐고 네. 이제 미국 그러니까 북한 특보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께 전달이 됐다는 건데 네. 마침 네. 이제 우리 어저께 이제 발표되지 않았어요. 27일 날 그렇죠. 그 미팅이. 네. 그래서 이제 나경원 나경원 대표가 이제 사절단하고 같이 가서 트럼프를 만나든지 네.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에 가서 뭐 시위락도 호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도 그럼 이렇게 기왕에 연결이 되는 라인이 있으니까 네. 빨리 한번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사실 어저께 밤중에 네. 미국에 있는 그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반응을 보였고 네. 13, 14일 날 자기도 네. 지금 워싱턴으로 가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네. 뭐 이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이제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네. 몇 갈래로 듣겠지만 우리 우파들의 생각이 제대로 전해질까? 물론 매티스 지금 대사가 상당히 우리 측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만나봤는데 네. 주한미 대사 맞습니다. 예.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국민들이 볼 때에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뭘 하느냐 이렇게 국가가 위태롭고 예.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예. 이거는 만사를 제껴놓고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경원 대표가 가지만 저도 지금 뭐 일정을 봐서 잠깐 가서 만나는 일정이 잡히면 그냥 가서 얼굴만 보고 나도 옛날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올까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저희 황태순 TV에서 계속 이제 그 문제를 갖다가 사실은 얘기했던 것이 뭐냐니까 황태순 TV에서 얘기했던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보면 2월 27일, 2월 28일 베트남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났을 때 미국과 북한이 현재까지 나온 그 이야기에 따르면은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북한이 그럼 자 어떻게 미사일을 갖다가 다 보면 스케줄을 내라. 그런데 이제 이거 이른바 과거의 핵과 오늘의 핵은 좀 뒤로 미루고 미래 핵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영변 핵 단지 핵시설에 대해서 이 불능화하는 것과 북한이 그동안 집요하게 요구했던 종전선언 사실 뭐 문재인 좌파 정부도 그거 같이 깨춤 추지 않았어요. 이 종전선언하면 6.25 전쟁이 정전에 휴전에서 종전이 되는 순간 주한 유엔 사령부는 바로 해체됩니다. 그렇습니다. 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그렇습니다. 주한 유엔 사령부 해체는 곧이어서 주한 유엔 사령부의 99.9%를 형성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법적 지위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야말로 북한이 집요하게 김일성 때부터 얘기했던 우리 민족끼리 외세 배격 이것을 갖다가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복잡한 이야기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우리 생각과 조금 차이가 나게 나는 상황에서 지금 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아서 지금 걱정이고요. 이제 종전 선언을 하면 우리가 아주 비근한 예가 한 40여 년 전에 우리 베트남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 이게 베트남에서 회담을 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컬한데요. 그렇네요. 지금 40여 년 전 1973년에 말하자면 파리 평화협정, 베트남과 남쪽 월남이 미국이 이제 월남 지원하면서 전쟁을 하다가 파리에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죠. 당연히 종전선언과 같이 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미군이 평화 시대인데 왜 미군이 있느냐? 다 빠졌어요. 됐죠. 그러니까 1년쯤 있다가 바로 그냥 베트콩이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그야말로 베트콩 북베트남은 먹고 살 것도 없지만 군 장비가 없어가지고 대나무를 장화로 만들어가지고 신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그랬는데 그냥 파죽지세로 그야말로 파죽지세야. 죽창 가지고 내려왔는데
미군에서 남겨놓은 그 세계 4대 무기들을 아무 무용주물이고 그냥 도망가고 그러면서 미군 철수도 그냥 미국 그 대사관 철수도 겨우 그야말로 헬리콥터로 이렇게 해서 그 철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10만여 명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자본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재판 없이 그냥 총살한 거예요. 이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그다음에 사실 재판했습니다. 인민재판. 인민재판인가? 인민재판. 뭐 인민재판했습니다. 100여만 명의 보트 피플이 나간 거죠. 그중에 뭐 4분의 1 이상이 그냥 어린 아이들과 함께 수장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의원님 참 그 말씀하시는 게 어제 그저께 어느 젊은 기자가 30대 중반 기자가 전화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안 의원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들이 30대 중반 이 기자들이 현재 한창 뛰는 기자들 한 7, 8년 차 기자죠. 보트 피플이 뭔지 몰라요. 예. 그러니 이게 사실이거든. 팩트. 예. 무슨 뭐 이게 뭐 어디 그냥 놀리고 어디서 뭐 옛날 무슨 뭐 하나의 무슨 뭐 이렇게 뭐 소설처럼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게 이제 뭐 한 40년 전이니까 이게 텔레비전에서 그 광경들이 찍히는 게 다 봐. 그때 흑백 TV로 나왔잖아요. 예, 저도 나왔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예. 그 이제 그 광경을 갖고 만든 그 유명한 뮤지컬이 미스 사이공입니다. 그렇죠. 미스 사이공 보면 마지막 그 미대사가 헬기 뜰 때 거의 서로 탈라고 아비 규환을 빚었는데 저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이 혹시 또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걱정되어서 뭐 전대를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신다면 전 그 말씀엔 동의하고 싶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대를 일주일 열흘 연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큰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광경을 그러니까 27일 전후에서 여러 가지를 예의주시하면서 내주에 하여간 우리가 미국도 갈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그 후에도 후속적인 조치로 정부에다도 작교를 해야 됩니다. 나는 미국에다만 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의 관계에 관한 하는 뭐 아무 얘기도 듣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더라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자, 통일로 가는 길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 지금 문 대통령은 뭐 평화가 경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잘못하면 이 평화, 소위 위장 평화처럼 돼 있고 혹시 앞으로도 잘못될 수 있는 이러한 평화라면은 지금 이제 제일 큰 걱정이 뭐냐? 우리 지금 경제입니다. 경제.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이제 50대 이상들이 대개 이제 기업체 임원이나 혹은 중소기업 사장이나 이런 분들인데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그런 평화 방식에 대해서 이것을 저대로 갈까? 계획대로 갈까?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어느 한순간에 북한에 이렇게 떠밀리거나 아니면 적화 통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무슨 뭐 요즘에도 그 좌파 정책 때문에 기업인들이 힘들어하는데 아예 이건 뭐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맞아요. 외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나중에 뭐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에 얼마나 잘 살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국민들은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해 있는 거죠. 지금의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 남북 관계가 됐던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사실은 종전선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2017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죠. 그해 11월서부터 종전선언에 대한 구상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뭐 종전선언을 마치고 김정은이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이게 아무런 생각 없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운영에 관한 생각 없이 무조건 남북 관계는 그냥 낭만적으로 북한 편에 들어서 북한 입장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밖에 우리는 보이질 않는다. 그 좌파의 수건이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엔사 해체, 그다음에 외세 배격으로서 주한미군의 철수. 그 이후에 보면은 우리 민족끼리 좋아하다 잘못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1970년 파리. 그러니까 저는 키신저가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키신저가 자기 혼자 공세온답시고 그래서 베트남 사실 공산 베트남화 시켰고 그 옆에 캄보디아라고 그러죠. 크메르 공산화돼서 베트남에서는 좀 그나마 온건한 게 보트 피플이 생긴 거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뭐가 생겼습니까? 킬링필드예요. 180만을 도끼로 찍어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이런 저 거기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해골로 다 해골 타고 산을 쌓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보면 안이하게 생각하죠. 망연하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이런 체제에서 북한은 핵 폐기를 완전히 하고 핵을 완전히 폐기한 상태로 가고 그러면서 경협을 통해서 그쪽의 경제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가면서 교류를 하고 이게 맞는 거지. 네. 우리는 스스로 안보도 포기하고 미국은 철수를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냥 북한 쪽에서 가자는 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면 북한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기업인들 다 가고 또 만약에 철수를 하는 기미가 있다 그러면 국가 신용도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떨어지죠. 네, 바로 떨어지면은 지금 우리가 겨우겨우 70% 대외 의존도 수출해가지고 먹고 살고 사실은 뭐 삼성이고 뭐 이런 대기업 몇 개가 먹고 살리는데 그런 게 잘못되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북한 지금 2,000불도 안 되는데 그런 생활을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 왜 우리가 그렇지 않은 길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것도 감내하면서 가야 되지만 좋은 길을 다 놔두고 엉뚱한 길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거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거지. 우리 민족끼리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별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또 조금 길게 보면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네, 중국이 그렇죠. 약간 지금 꼬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미국이 그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강자로 있을 거라는 게 우리 미래학자들의 예상이고 맞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 중국 놈들한테 우리가 5,000년 역사의 70%를 그놈들한테 다 압박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50만 명의 우리 국민들 부녀자들이 전부 다 끌려가고 그렇죠. 뭐 일본한테 한 10%는 임진왜란 때 그래봤자 뭐 36년에다가 뭐 임진왜란 때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근세에는 중국이냐 러시아냐 일본이냐 가지고 이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 가지 입지가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거지. 미국은 우리를 병합시키진 않아요. 우리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잘 활용하면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게 되고 이러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미래인데 왜 미국을 배척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같이 이렇게 가느냐 이거예요. 아주 나쁜 길로 가느냐 이거죠. 의원님. 혹시 저 이명박 대통령 2008년에 출범하자마자 그에 보면은 그때 이제 우리 의원님은 시장이셨잖아. 인천시장.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미국산 수입 쇠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 뻥뻥 뚫린다고 그래갖고 광화문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호주라고 그러죠. 오스트레일리아 고기나 뉴질랜드 수입 쇠고기 아무 문제 안 합니다. 오로지 미국만 나오면 미자만 나오면 흥분하는 것이 좌파예요. 왜? 미국이 아까 우리 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한국을 갖다 아니 미국은 우리 굳이 흔한 얘기로 우리 한국을 갖다가 식민지화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나라도 없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일본, 러시아, 중국은 이해가 달랐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좌파들은 왜?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건 김일성이가 가장 고통스럽게 느꼈던 게 뭡니까? 내일 모레면 이제 다 끝나는데 미국이 개입하는 바람에 메가더가 개입하는 바람에 인천에 뭐가 있습니까? 메가더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메가더 동상에 뭐 합니까 좌파들이? 빨간 페인트로 칠하잖아요. 그들은 미국만 나오면 몸서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도 보면 1970년 당시에 그야말로 베트남이 무너지고 미국은 그야말로 미국으로 뒤에 빠진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 그야말로 싸우며 일하자 부국 강병론을 쓰면서 물론 뭐 정치적으로는 뭐 유신이란 독재의 어두운 그림이 남겼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안 의원님이
우리 나경원 대표를 얘기해서 나근영 대표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구나. 왜냐하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영예가 박근혜 영예, 박근영 영예. 그래서 그래서 여쭤보는 게 자 요즘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 최근에 와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석방하지 않으면 뭐 흔한 얘기로 뭐라도 할 듯이 갑자기 왜냐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지지자 중에 상당수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그분이 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면 마음이 아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좀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갖다가 좀 주도적으로 치고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안 의원님이야말로 보면은 뭐 그런 부분으로 자유로운 분이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 왜냐니까 우리 안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태극기 세력과 중도 세력도 우리가 함께 묶어서 그렇습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국으로 바라봐야 되며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로 어떻게 보면 오늘 대담 부분을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제 다들 통합을 얘기를 하죠. 통합이 우리 지금 그 범야권의 화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 통합보다는 분열주의적 그런 행태를 보인 분들도 다 이제 와서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빨리 출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어느 절차를 거쳐서 사면할 건 사면하고 도대체 대통령 둘을 또 그리고 대법원장까지 이렇게 감옥에다 넣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감옥에 그냥 문 앞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바로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아닌 게 아니라 저 예결위원회를 하는데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 혹시 구치소 증설하는 예산이나 신증설하는 예산이 올라오면 그거는 깎으면 안 된다. 약간 증액을 시켜라. 다음에는 손님이 더 많다는 거야. 다음에 손님이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적폐 세력이다 뭐다 집어넣는 것처럼 한다면 이거에 한 10배는 들어갈 겁니다. 모든 이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놨어. 무슨 껐떡하면 직권남용이고 뭐 등등 해놔서 그냥 이게 법리적으로 딱 이게 그 귀책 사유가 안 돼도 갖다 집어넣으면 집어넣게 돼 있다고. 뇌죄를 알렸다 막 패면 되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만들어 놨으니까 정권 끝나면은 바로 다 그냥 깜빵 가는 거로 다 줄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시대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왜 문재인 대통령이 끝낼 생각을 안 하고 더 확산시키나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제도도 이제 우린 생명을 다했다.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결국은 이런 부패의 원상이 되고 자기들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수단이 되고 이러니까 이걸 없애자고까지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은 일단 할 만큼 했다. 보복이라도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고생은 시켰으니까 이제는 나올 땐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탄핵을 할 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이 능사가 아니고 우선은 이것을 사회적 제도적 이런 발전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제 같은 이치인데 지금 이제 이것을 한번 우리가 헌정 중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을 수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어떤 피와 땀과 눈물이 국민들의 눈물이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순간에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제 끌어내리자. 지금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 들어보면 지금도 광화문에 나가면 보면 이래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김경수 건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고도 넘친다니까 탄핵하는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제도권을 잘 살리자는 입장이지만 그런 주장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반론을 지금 현 정권이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서부터라도 문재인 정권이 정신 차려서 이제 정치 보복 다 그만두고 두 대통령 내놓고 대법원장도 빨리 이제 꺼내놓고 무슨 자기들이 무슨 기준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죄를 주고 말이지. 판사들도 뭐 이상한 사람들 갖다 배치시켜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역사의 큰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그래도 우리가 우리가 상대 당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사람이 선해 보이고 예. 응? 또 뭐 민주화 투쟁이다 뭐다 해보니까 잘 헐려나 이런데 보니까 엉망이야 엉망. 아주 엉망. 이 무능하기는 인조와 같고 난폭하기는 연산군과 같아. 왜 이러냐고 도대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정권이 유하는데 절대로 잘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오늘 우리 안 의원님하고 말씀 나누는 게 안 의원님의 그 내공이 팍팍 드러나는데 제가 제목을 세 가지를 어느 걸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헤드라인을 뽑을 때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 중에 문재인 우리 민족끼리 대통령 아니다. 이거 좋아요. 두 번째 더 재밌었던 거는 내가 예산결산위원장 해봐서 하는데 주변에서 감옥소 증설하는 예산 늘리란 말이 많더라. 진짜요? 그것도. 세 번째 더 섹시한 게 뭐냐니까 무능하기는 인조와 같고 난폭하기는 연산과 같다. 이 세 가지 중에 뭘 제목으로 달아야 될지 그건 나중에 끝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상수 의원님 현재로서는 2월 27일입니다. 아마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2월 27일 자유 한국당 전당대회 출사표를 가장 먼저 던지시고 지금 맹활약하시는 삼선 거기다 인천시장 재선 도합 5선에 막강한 수도권 경력을 갖춘 우리 안상수 의원님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특히 보면 현재 보면 2월 27일,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자칫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사신을 트럼프한테 넣었고 트럼프하고 그거 되면 2월 초중순 바쁜 와중이라도 가서 트럼프를 만나서 왜? 트럼프 당신 나 10년 전에 인천시장 할 때 당신 트럼프 회장 아니었어? 그때 당신이 조금 요즘 얘기하면 나한테 뭐 의뢰 입장에서 조금 많이 아쉬운 소리도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우리 보수 120층 트럼프 타워를 그 인천공항 그 근처에다가 건설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MOU가 돼서 일을 하던 중에 내가 이제 시장 그만두니까 철수가 됐어요. 그렇죠. 아이고 잘하면 120층 트럼프 타워 인천에서 볼 뻔했습니다. 자, 의원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